그러니까 자꾸 북한 편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숲돼지입니다. 대정부 질의에서 북한 대변인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기억하시나요? 최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도 그 태도와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오고 갔는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답변하시면서 대한민국의 무인기가 평양을 침범했다, 평양에 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군사적인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매우 잘못된 조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 상황 자체를 한번 다시 기억을 돌려보시죠.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신지 아니면 북한 편에서 계속 북한 편 들고 있는 것인지, 예전에 제가 대변인이라고 했더니 굉장히 가슴 아프게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이전에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의 대통령실 주변, 대통령 청사 주변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입니다. 이건 굉장히 군사적인 도발인 거, 심지어 그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했단 말이죠. 그 외에도 2024년도에요.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2024년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에 떨어진 것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오물풍선 보낸 거 무려 1883건. 그 중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가 8건인데 그게 뭐가 들어있는 가축 분뇨, 쓰레기, 유리조각, 종이 쓰레기 이런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어떤 시민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오물풍선에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요. 또 어떤 시민은 마당 청소하다가 머리에 오물풍선 떨어져서 부상도 당했습니다. 지붕에 떨어져서 1000만 이상 피해를 본 것이 3건이로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울시만 하더라도 1880건이고요. 그 외에 지금 경기도 강원도에도 다수가 많이 오물풍선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런 마당에 북한이 한 불법과 북한이 한 도발에 대해서 눈 감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응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앞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대응이 아니고요. 작용 반작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단이 먼저입니다. 오물풍선이 뒤입니다. 그리고 2024년은 군부대까지 동원해서 대북 전단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보낸 것이 아니고요. 관련된 특히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는 일반 시민들이 보낸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인권위의 결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었죠. 인권위 결정도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침범할 수 없다고 하는 판결까지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시 아닌데 어떻게 그걸 정부 차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경치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북한 편든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민간도 보냈지만 군의 심리전단에서 보냈습니다. 이거 심리전단은 국방부 소속이고 이것은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보낸 겁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아니, 군사작전을 지금 가지고 제가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진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께서 어떻게 그렇게 북한 편에서 모든 걸 북한식으로 이해하고 계신지, 진짜 북한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나는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참 답답하십니다. 대한민국 대변인이지. 예, 그 말씀. 답답하십니다. 제가 시간 없기 때문에 다시 계속 질의할 텐데 우선 묻겠습니다.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하고 있는 국가입니까? 사실상에 지금 핵을 개발하고 있죠. 아니, 보유하고 있는 국가냐 물었습니다. 개발했으니까요.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보면요. 실험, 실험, 생산, 제조, 반입, 보유, 저장, 배비, 사용 8개 중에서 실험했고요. 예, 생산했고 제조했고. 자꾸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에 답변하세요.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8단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의 8단계 중에 저장 배비까지 했죠, 지금. 핵실험부터 시작해서. 답변 가리기 싫으면 계속해서 핵무기 갖고 있다면서요. 장관이 질의하는데 자꾸 답변을 제대로 하면 될 텐데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물으면 있다 아니다 말씀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핵실험했고요, 제조했고, 생산했고, 그게 지금 보유했고, 저장했고, 배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아니, 사실상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냐고. 상식입니다. 세계적 상식입니다. 그럼 그건 대한민국 정부 입장이라서 이해하면 됩니까? 핵실험 6번 한 거 다 눈으로 보셨잖아요. 대통령 입장도 똑같은 겁니까, 장관님하고? 아니,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똑같은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고 싶은 대로 볼 사실을 인정하는 것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 정보기관과 한미동맹이 평가하는 것은 핵탄두 최소한 수십 발에서 또 수십 발의 개발할 수 있는 핵물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질의에서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북한이 우리 상공에 무인기를 보내고 수도권에 오물풍선을 떨어뜨려 실제로 국민이 다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며 이건 명백한 도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동영 장관은 남한에 전단 살포가 먼저 있었고 군 심리전 부대도 관여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시작된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단순한 일방적 도발로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외교와 관리도 중요하다는 시각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한반도에서 불필요하게 군사적 긴장을 키우지 않는 것도 국가 이익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상대가 우리 영공을 넘나들고 시민 피해까지 발생시키는 상황을 두고도 대응하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연 국민이 직접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포용과 인내만을 추구하는 대북정책,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의 단순한 외교적 태도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방어선을 낮추는 행동인지 짚어볼 필요가 있는 지점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